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식초 드시고 계신가요? 예전에도 식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식초는 과장하지 않고요.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 식초의 다양한 효능인 당뇨라든지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간이라든지 위, 신장뿐만 아니라 변비나 비만, 불면증, 골다공증, 요통, 기미와 피부 노화 예방, 만성 피로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초에는요, 이외에도 다른 많은 효능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식초의 다른 효능과 함께 어떻게 마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초는 항균, 항바이러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요. 물에 희석해서 마시게 되면요,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과일 발효 식초의 경우에는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요, 피로 물질을 비롯하여서 해독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과일 발효 식초의 칼륨 성분은요, 강장제 역할을 해서 알레르기라든지 축농증, 후두염 등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식초에는 칼슘 성분이 포함되어져 있어서요,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식초가 뼈를 연화시켜 가지고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대부분의 과일도 그렇고요. 식초도 pH를 측정해 보면 산성으로 나타나지만요. 우리 몸에서 대사를 거치게 되면 알카리성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식초가요, 잉여의 칼슘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요. 뼈를 연화시킨다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벌레에 물렸을 때 가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이것 때문에 모기를 정말 싫어하는데요. 이럴 때 침을 바르기도 하고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약품을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약품의 경우 항히스타민제와 국소 마취제, 진통소염제 등등의 약물에다가요, 멘톨같이 화한 느낌의 성분으로 되어져 있어서요, 민감한 피부의 경우에는요, 트러블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러한 약품을 사용하기보다는요, 식초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초는요, 피부를 진정시키고 알레르기 발진에 2차 감염을 막는 등 소독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식초를 탈지면에 살짝 묻혀서요, 벌레 물린 곳에 놓아두게 되면요, 간지러움이 잦아들게 됩니다. 식초의 효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딸꾹질이 날 때 어떻게 멈추게 하시나요? 대부분은 숨을 참거나 물을 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때도 식초 한 스푼이면 딸꾹질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원리는요, 식초의 신맛이 횡격막과 같은 근육을 수축시켜서요,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식초는 다양한 과일이나 채소를 발효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이를 발효시켜서 만든 식초의 경우에는요, 오이의 숙취 해소 효능으로 인해서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고 숙취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숙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꼭 오이 식초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식초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요. 술이 분해가 되게 되면요,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물질이 숙취를 일으키는 물질이거든요. 이때 식초의 유기산이 알데하이드의 대사를 촉진해서요, 분해하기 때문에 숙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귀가 좀 솔깃한 내용인데요. 바나나 식초나 파인애플 식초, 토마토 식초의 경우에는요, 체중을 조절하는데 많이들 활용하기도 했었죠. 매실 발효 식초의 경우에는요, 피로 회복과 장에 탈이 나거나 소화가 안 될 때도 많이 활용했었고요. 항산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 식초의 경우 식초의 구연산이 변비라든지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 등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과일 식초는요,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 다양한 유기산과 항산화 물질을 비롯하여서요,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도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홍초 같은 식초 음료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홍초는 어떤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홍초도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과 기본적인 효능 효과는 동일합니다. 다만 홍초 같은 것은요, 식초라기보다는 음료에 가깝기 때문에요, 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감미료가 첨가되어져 있다는 것 말고는요,
효능은 비슷합니다. 식초물로 드실 때는요, 발효식초를 추천드리는데요. 발효식초는 동맥을 보호하고요, 지방을 분해하는 천연 유기산이 다양하고요, 천연 비타민과 피로회복 성분인 구연산을 비롯하여서요, 여러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요, 발효식초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식초물을 위해서 식초를 구매하실 때는요, 기호에 따라서 발효식초나 양조식초 등을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드시는 용도로 구매하실 경우에는요, 발효식초를 권해드리고요. 다양한 용도, 즉 세탁이라든지 과일, 채소를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하신다면요, 양조식초를 권해드립니다. 양조식초는 발효식초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죠. 식초를 구매하실 때 몇 가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식초에는 과일을 순수 발효시킨 진짜 과일 발효식초가 있는가 하면요, 요리용 식초에 과즙을 섞은 과일 식초가 있습니다. 과일 발효식초와 과일 식초는 구매 시 성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과일 발효식초의 경우에 발효라고 하는 말이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분 중에 주정이라든지 주요가 적혀 있다면요, 과일 발효식초가 아니고요, 그냥 과일 식초입니다. 시중에 나온 식초 음료는요, 일반 음료수를 대신해서 마실 수 있도록 판매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음료로 생각하시고 계시지만요, 일반 음료수와 비슷하게요, 당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감미료와 향료가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발효식초를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식초 음료를 마실 때에는요, 당도 고려해서 구입하셔서 목적에 맞게 드시길 바랍니다. 식초가 좋다라는 것은 잘 알겠는데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시면 될까요? 식초는요,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하는데요. 식초는 드시려는 목적이나 체중,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물 200ml에 식초 한 큰술 정도를 권장해 드리고요. 기호나 목적에 따라서 식초의 양은 조절해서 드시면 됩니다. 2009년 일본에서 임상시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매일 15에서 30ml의 식초를 마신 비만 성인의 체중이 12주 후에는 0.9에서 1.8kg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까 목적에 따라서 섭취량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간혹 단맛이 나는 식초가 있는데요. 이것은 과당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혈당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를 희석시킬 때에는요, 생수에다가 20배 이상의 희석시켜서 마시면요, 위의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식초가 다이어트에도 좋은데요. 식초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어서 에너지 소비를 촉진합니다. 식초의 섭취량은요, 하루에 30ml 이하로 드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찬물에 드시는 것도 좋지만요, 더운 물에 드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뜨거운 물은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유기산이 뜨거운 물에 의해서 휘발되기도 하기 때문에 식초의 여러 성분이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은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드시는 시간은요, 가능하면 공복에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요, 공복에 마시게 되면 속이 쓰리고 위에 안 좋은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에는요, 위산으로부터 우리 위를 보호하기 위한 위 점막, 즉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보호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공복에 사과만 드셔도 속쓰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라면요, 공복이 아니라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식초를 드실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식초라고 하더라도요,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절해서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특히 위에 점막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시라면요, 식초를 마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식초를 그냥 섭취하시기보다는요, 물에 10개 희석해서 마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식초를 충분히 희석하지 않게 되면은요, 농도가 높아서 입 안이라든지 식도, 위 점막이 아프거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상처가 난 경우에 식초가 상처난 부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더 늘리고 식초량을 줄이는 등 산도를 줄여서 섭취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속쓰림이 심하신 분의 경우라면 식전보다는 식사 도중이나 식후에 드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우유에 희석해서 꿀을 적당량 넣어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는요, 몸을 차게 하기 때문에요. 체질이 냉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드신다거나 오랜 시간 장복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는요,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식초를 드시고 양치를 하시게 되면 에나멜이 마모되어서 충치가 생기거나 치아가 손상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요, 이것은 너무나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도요,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피하셔야 하고요, 과다하게 섭취하시게 되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식초의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